안녕하세요, 목공소 봄날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 하시던 나무 종류, 칼을 어떤 거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셔서 그걸 한번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일단 나무 종류는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홍송, 마티카, 은행나무, 레드파인, 다루끼, 체리, camphor, 월넛.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나무로 조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공방에 있는 나무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홍송은 조각이나 가구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변재와 심재가 굉장히 뚜렷하고요. 결이 확실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로 만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결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네. 이 레드파인으로 만든 것들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마티카보다 이 나무에 결들이 있어서 저는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마티카는 조각하기는 편한데 좀 심심해요. 이렇게 무늬가 없어서. 조각하기 왜 쉽냐면은 마티카란 나무는 홍송에 비해서 결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억결과 순결이라는 게 없어요. 이 홍송이라는 나무는 결이 뚜렷하기 때문에 칼이 들어가는 방향이 정확해야지 안 뜯기고 조각이 잘 돼요. 그리고 단단하기도 하고, 마티카는 연합니다. 그래서 조각하기 쉽고요. 마티카는 이렇게 여기 지난번 만들었던 공룡도 마티카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고 있는 첫 번째 나무 조각 기초편에 있는 눈사람이죠. 모자 있는 거 빼고는 마티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조각하기 굉장히 편해서 마티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오래전부터 조각용 나무로 굉장히 고급 가구 만들 때도 많이 쓰고요. 바둑판도 만들고 여러가지 공예품에 많이 쓰이는 나무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티카처럼 결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각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드파인입니다. 이 레드파인은 원래 이렇게 생긴 나무고요. DIY용 레드파인이에요. 그래서 얘로 만든 조각품들은 이렇게 나무 인형들이 있고, 조각하기도 편하고 칼도 잘 먹고, 칼이 잘 먹는다는 게 조각하기 편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결도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육안상 보기에. 그리고 다루끼는 제가 안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일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안에 목상 될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얘도 한번 조각용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따가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체리입니다. 체리도 조각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단단해요. 대신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런 목리가 뚜렷하고 예뻐서 참 좋아요. 그리고 월넛도 역시 요즘에 우드카빙 수업하거나 고급 가구 만들고 많이 사용하시죠? 예, 단단합니다. 캄포는 제 공방에 캄포 도마를 만들고 남은 나무가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저도 깎아보지를 않았는데
잠시 후에 같이 해볼 텐데요. 얘도 결이 뚜렷해서 아마 조각칼이 들어가는 방향이 굉장히 잘 맞춰야 할 거예요. 제 생각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조각하기 좋은 나무는 이쪽 마티카 은행 레드파인 다루끼고요. 홍송, 체리, 월럭, 한포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나무 같습니다. 근데 나무 종류에 따라서 조각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만들 거냐에 따라서 나무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마티카라든지 은행이나 레드파인 다루끼 같은 경우는 분명 조각하기 편할 거예요. 나무가 연해서. 근데 이런 장식품, 움직이지 않는 장식품들 만들기는 좋지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파손도 잘 돼요. 그래서 이 마티카나 은행, 레드파인, 다루끼 이런 것들로 이런 집기류, 숟가락이나 뭐 버터나이프 이런 것들 만드신다면은 밥을 먹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버터나이프를 잼 바르고 버터 바르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굉장히 잘 상하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쓰냐에 따라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잘 정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조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어떤 칼을 써야 하나요? 라고 많이 질문들 해주세요. 그래서 칼을 3개를 준비해 봤어요. 많이 쓰시는 모라나이프,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전목도, 그리고 제 가방에 항상 있는 플렉스컷 찍나이프죠.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 3개의 종류가 특징이 확실하게 있어요. 일단 모라나이프는 다른 공방들에서도 이런 스푼, 버터나이프 이런 스푼 만들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 좋은 점은 날이 두껍습니다. 두껍고 길어서 깎기 굉장히 편해요. 날물이 휘질 않고 단단해서. 하지만 이런 작은 인형을 세공할 때 날이 길고 두꺼워서 섬세한 작업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이 얇은 전목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 끝부분 보시나요? 끝부분이 굉장히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공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모라나이프는 이런 숟가락 좀 투박한 덩어리 질감, 덩어리 있는 거를 깎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나무 인형 만드는 이런 작은 나무 인형 만드는 곳에는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보통 외국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작은 나무 인형 만들 때는 날이 짧아야 좋으세요. 그래야지 위험하지도 않고 그만큼 작기 때문에 손에서 많이 이렇게 안 튀어나와야 좋고요. 날물이 일단 얇습니다. 예, 이거만 하죠. 그래서 세공 조각할 때 굉장히 좋아요.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나무 인형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짧고 얇은 제조사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날물만 좋다고 한다면은 뭐 비싸고 싸고 워낙에 조각 칼들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단지 제가 써본 거에 대해서 짧고 가는 이게 이 숟가락 만들기도 굉장히 좋고요. 짧아서 힘을 잘 받아요. 길고 얇으면 힘을 못 받는데 얇고 짧으면 스푼 깎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얘는 두꺼워서 좋겠죠. 그리고 이런 세공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받쳐줬을 때도 짧죠. 얘는 길죠. 요만큼이 나와 있으니까.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기계를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날이 많이 삐져나와 있으면은 그만큼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나무 인형은 날이 짧고 얇은 칼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나무로 어떤 것들 만들었는지 한번 깎아 보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홍송은 제가 이걸 홍송으로 만들었는데요. 단단해요. 단단해서 조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도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나요? 뜯기는 거? 단단해서 칼만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각끌로, 망치와 끌로 쳐가면서 조각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마티카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마티카. 마티카로 만든 인형들은 고양이도 있고요. 공룡, 그리고 눈사람, 그리고 이런 할아버지도 있고요. 얼마 전에 만든 모아나 있죠? 새끼손가락만한, 엄지손가락만한이요. 이 모아나도 마티카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도 마티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장보고예요. 저희 아이들 만들어준 장난감인데 이것도 마티카입니다. 그래서 마티카가 일단은 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채색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단색으로 이렇게 뒀을 때는 마티카가 이렇게 멋있는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조각하기는 편한데, 대신에는 제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칼이 잘 먹고요. 어느 결이든 어느 방향이든 굉장히 좋습니다. 조각하기에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제가 조각 영상에는 담아있질 않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만들어준 하프 회표 물범, 저희 아이들 거라는 증거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은행나무로 만들었어요. 은행나무도 마찬가지로 마티카처럼 잘 먹어요. 어느 결이든 아주 좋습니다. 조각하기. 그래서 조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요. 하프회표, 레드파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싸고요. 가끔씩 이걸로 가구를 만들고 이렇게 다른 이제 목공 작업을 하고 굉장히 자투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짧게 잘라놨다가 조각하고 싶다 할 때 그때 조각을 해요. 그래서 얘로 만든 거는 얘가 있죠. 이 인형. 홍성과 매우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결이 좀 얇고요. 이거는 나무마다 틀려서 홍송이라고 해가지고 꼭 결이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대신 홍송은 결이 일자로 잘 가기 때문에 그 고급 가구 만드는 데서 많이 취급하고요. 전통 창호에 살 만드는 거기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레드파이는 잘 깎여요. 제가 이따가 깎아보면서 순위를 한번 정해 볼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루끼는 흔히 보시는 건축 현장에서 많이 보이는 나무입니다. 다루끼로 만든 거는 얘가 있어요. 저의 애기들 어렸을 때 나무망치 만들어준 건데 이게 다루끼입니다. 다루끼가 굉장히 거칠고 투박해 보이지만 대패질하고 깎아놓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싼 나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틀린데
조각은 지금 깎아 보니까 결이 있어서 이렇게 현재와 심재가 뚜렷하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나무들보다 단단해요. 홍송보다는 약하고 레드파인, 은행, 마티카보다는 단단합니다.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단지 이제 소나무라는 종류가 결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선택하시면은 조각하기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싸고 좋습니다. 이 레드파인은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인데요. 얘로 만든 인형은 얘죠. 그리고 이 산타 할아버지, 얘도 레드파인입니다. 얘는 제가 오일을 발라서 만든 지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을 발라서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색이 이렇게 변한 거고요. 원래 색깔은 이렇게 밝아요. 그래서 얘는 하나도 안 바른 거라서 이렇게 고요. 세공이 가능하세요. 결이 있지만 세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 좋습니다. 추천해 드려요. 조각에. 그리고 체리는 제가 수업할 때 숟가락, 버터나이프, 요거트 스푼들 만드는 나무로 깎아보면은 단단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조각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이런 모양을 오려서, 이 앵무새는 저희 큰애가 그린 앵무새인데 제가 이거를 브로치를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로치라는 게 옷에 아이들이 갖고 있다 보면은 옷에 붙이고 뭐 가방에 붙이고 하더라도 떨어뜨리잖아요. 떨어졌을 때 오히려 이제 이런 마티카나 뭐 이런 소나무 종류, 연한 나무 종류들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파손 위험이 좀 적어서 체리나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런 앵무새, 그리고 제 로고에 있는 올해는 황금돼지 해니까요. 황금돼지, 얘도 체리입니다. 그래서 이 체리는 단단해요. 대신 월넛보다는 덜 단단한데 그건 나무에 따라서 틀려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월넛도 연한 거는 체리보다 연하고요. 이거는 지금 체리보다 더 잘 깎여요. 월넛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에서는 월넛이 더 강하다라고 나왔지만 그건 나무들마다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월넛이 좋다, 체리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깎아본 결과 체리가 더 단단합니다. 월넛보다. 그리고 월넛은 제가 버터나이프, 티스푼, 그리고 이런 조그만 그릇, 이런 꽃잎 그릇들을 만든 나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리보다 연해요. 수치상은 더 강하다고 나왔지만 이 정도면 깎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월넛도. 네, 월넛이고요. 캄포, 이거는 저도 한 번도 안 깎아봤는데 칼을 대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지금 처음 대보는 거예요. 결이 있어서 단단합니다. 쉽게 조각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월넛이나 체리 정도의 강도보다 조금 연한 정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종류를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영상 중에 순위를 매겨 보자면은 홍송이 제일 단단해요. 그리고 체리, 그리고 월넛, 그리고
캄포, 그리고 다루끼, 그리고 레드파인, 은행, 마티카 순으로 단단한 것 같아요. 제일 단단합니다. 제일 연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경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이렇게 해서 나무 소개를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